이미 격리 조치가 된 경우 회사는 당연히 출근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개인적 사유로 격리가 된 것이고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유급인 거죠? 그러니까요. 일반 감기, 몸살 등으로 병가 휴가를 쓸 때는 무급인가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격리가 돼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무급이다.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급이에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어요. 근데 네. 방금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일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본 법에 보면은 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 금액이 있어요. 네, 이 금액 한도 안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 금액을 이제 초과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이제 회사의 또 재량이에요. 아. 네, 그래서 원칙을 단체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윗부분은 또 무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노무사가 다루는 그 범위는 근로 제공의 규율을 정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이런 감염병과는 조금 이제 2차적인 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아플 때도 쓸 수 있는 게 연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가라는 개념이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노동법에. 예. 그래서 아플 때는 연차 휴가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아플 휴가라고 하면 좀 재생산, 좀 휴식, 여행 이럴 때 쓰는 게 좋잖아요. 워라밸 시대니까. 그래서 이 병가라는 개념이 없는 대신에 노동조합이 있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정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면서 병가를 자체적으로 더 주겠다. 우리는 노동법보다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회사 내에 비치된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두 가지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되게 내용이 많고. 네. 하지만 꼭 찾아보셔서 내게 숨겨진 권리를 꼭 발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찾아봤는데 이거 네.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노무사님들한테 가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그 내용의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네. 저희한테 좀 오시면 저희가 좀 같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네.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사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식당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서 환경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곳에 들렀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곳에 근무하던 병원 직원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 자가격리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에 A씨는 유급 휴가로 자가격리를 실시할 수 있을지 혹은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이 사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따르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진아 쌤?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네. 본인이 불안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주변 그렇기 사람들을 때문에 위해서도 그렇죠. 예, 이렇게 마음도 약하고 좋으신 분들은 네.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결근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네네. 근데 휴가를 만약에- 내서 회사에서 결근이 아니지만 결근이 근데 되는 만약에 겁니다. 병원 이 자체에서 이제 문을 잠시 동안 닫는다 하면 이거는 일단은 지금도 최근에 뭐 백화점에서 이런 사태가 맞아요. 벌어졌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 측의 사정으로 봐요. 회사 측의 사정으로 봐서 이때는 휴업급여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저희 평균 임금의 70% 일할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단 결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원 쌤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연차 휴가가 제외하고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래서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 또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과 같이 확진이 아닌 상황,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본인이 쉬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쉴 권리가 지금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례까지 만나봤고 계속해서 세 번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시국에 중국으로 출장을 어허. 가라고 하네요. 거부할 수 있나요? 라고 짧게 사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시국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라고 하면 조금은 꺼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거부할 수 있나요? 꺼려질 일단은 것 같은데. 저는 회사 측
쪽의 입장이니까 네. 지금 회사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술렁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가 이제 거부할 권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 본인의 또 건강과 직결돼 있으니까 대신에 회사는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또 누군가가 가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정을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네. 거기서 합리적인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집에 갓난 아기가 그렇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네. 상황이다. 아니면 그 중국 네. 출장 지역이 너무 그 후베이성 근처거나 후베이성이다라고 그렇죠. 하면 좀 거부. 그렇죠. 할수 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거는 뭐 출장 안 가시더라도 출근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문제가 될 맞아요.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원 쌤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노동법은 사람과 관련한 법률이고 저희 인권 살롱도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가치 판단의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례 때를 좀 저희가 소개를 드릴 건데 네. 메르스 때도 이런 게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 쪽. 그때도 이제 그 법원의 입장은 종합 고려를 해야 된다. 회사 쪽의 업무 필요성과 개인의 면역력이 좀 약한 경우 이럴 네. 경우에는 지병이 있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출장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면 안 된다라는 걸 확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우한이라든지 이렇게 비행기가 안 뜨는 지역 있죠. 네. 그런 곳을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좀 보여지고 하지만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장이 있고 또 맞아요. 현지에서 이미 우리 한국인 주재원분들이 근무 많이 하고 계세요. 현재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안 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행기가 뜨는 지역일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근로자를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사업주분들은 꼭 근로자의 위생 또는 건강 책임져 달라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는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감염 위험이 큰 일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직을 시킨다거나 네. 뭐 판매직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규직 직원에게 마스크를 주는데 비정규직에게 마스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킨다. 이런 거. 요즘에 그런 일은 아. 정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정말 예. 나쁘네요. 그러니까 네. 이건 인권 살롱이 아니라 저기 딴 데 가서 다퉈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진아 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따로따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네.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일단은 얘기는 해야죠. 네, 진아 쌤. 그 이러면- 정도로 세게 바로 예. 주죠. 아니, 왜냐면은 너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 회사 측의 사정보다는 저는 노노 갈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네. 정규직 직원들이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대표들은 본인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외주화시킬 수 있다, 비용도 절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일들만 저임금을 주면서 외부 사람들을 쓴다. 이 사람들한테 맞아요. 좀 더 높은 위험을 강요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직들이 조금 더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더 나서서 본인들이 조금 더 위험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은 네. 정규직들이 조금 더 나서서 해결을 하는 이런 근데 이거는 이제 예. 저는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아 선생님이 약간 책임 의식을 좀 더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업주의 시스템이 저는 먼저 우선시 돼야 정규직이 그런 유인을 갖는다고 생각이 아하. 들어요. 결국에 노노 갈등으로 이제 저희가 하면 계속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되게 서로 을간의 싸움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사업주를 대표하고 또 컨설팅 하시는 진아 선생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아 쌤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전에 컨설팅했던 경험들에 따르면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파견직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비정규직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화하면서 급여 수준을 올려주고 그 일은 계속 맡기는 거죠. 근데 정규직이 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일 너무 위험하고 힘들다. 하기 싫다. 나는 이 업무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다른 직원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순환을 요구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직원들은 또 가기 싫어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또 나온 고육지책이 뭐냐면은 뭔가요? 그 직원을 이제 정규직화했던 그 직원을 관리로 돌려요. 그 업무의 관리. 그리고 다시 외부 직원을 또 채용을 해요. 이런 악순환이네요. 네, 악순환이 사실 조금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노노 갈등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죠. 부분이 이제 김용균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일정 부분 해소되지는 네,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에 저희 토론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그 산지에 대한 시각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합을 해보니까 노노 갈등도 중요하고 좀 노사 사측의 결단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그래서 듭니다. 이런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분들, 단시간 근로자분들, 파견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차별을 많이 받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차별 시정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이거에 따라서 접수를 받게 되고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단기 노동자나 이런 비정규직분들 해고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 안 되니까 무기명으로 하게끔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만 얘기하셔도 내 익명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신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조금 고민해야 될 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사례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5번째 토론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박능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 접촉자는 능동 감시를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건데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능동 감시 대상으로 통보받은 B 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례 내용입니다. 자의가 아닌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그러니까요. 받아서 격리가 되면 유급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처음에 그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는 네. 사실 능동 감시 대상은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보고하고 맞아요. 전화만 본인이 온다고. 스스로 감시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네. 모두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아달라는 이제 권고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 나가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옆에 직원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이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래서 능동 감시 대상자도 자가격리로 이제 들여보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대신에 이 2월 6일 날 이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전 거는 사실 이전의 능동 감시 대상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후부터 지원이 됩니다. 아, 지원이 그런가요? 된다는 이게 말씀이신 거죠? 소급 적용 그러니까 저는 된다. 안 되나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법에서 처음 봤잖아요. 법에 따른 입원 또는 자가격리, 격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가 있어야 되는데 2월 6일 이전에는 법에 따른 격리나 입원이 없었잖아요. 능동 감시였을 자의적인 뿐이지. 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급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메르스 때도 1일에 13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네.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넘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 160만 원 정도였던 100만 것 원이 같은데. 좀 그 만약에 20일 정도 이제 그 주중을 계산하면 20일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100만 원 좀 넘겠네요. 100만 원. 네. 왜요? 대충 곱하기 20회도 260만 원인데 100몇십만 원이냐고. 아, 아니에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예. 이게 네. 그 봤어요. 그 월
100만 원대여가지고 제가 보면서 생각보다 적다라는 뉴스를 보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한도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예전에도 처음에 한도 했다가 한번 올리고 뭐 이런 과정도 거쳤었거든요. 이게 메르스 때는 이런 것들이 아예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원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하면서 그나마 좀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부가 이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10년에 맞아요. 한 번, 뭐 짧게는 네. 5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미비한 측면이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제 다음 네. 사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교육 씨가 읽어주시죠. 네, 경기도 수원시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C씨. 네, 교사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절반 정도는 쓰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 지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하고 있는 D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손님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면 각종 눈치와 핍박을 받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모든 서비스업계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라는 방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사업주의 권한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마스크 착용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 쌤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사업주한테는 직원의 용모라든지 복장을 단속할 의무가 있어요. 아니,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취업 규칙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이런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월 6일 날 나온 전염병 예방 지침, 노동부에서 나온 거기에도 보면은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만약에 쓰고 싶은데 네. 미관상 안 좋으니 벗어라. 이런 얘기를 해도 맞아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네네. 일단 민법 3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해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이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근거로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업주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번에 홍콩에서 그 캐리람 장관이 본인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해서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지만 이렇게 지도층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것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럼 강제할 수 있는? 일단은 명령이니까 그 네. 명령에 대한 권한은 있겠죠. 근데 사실 본인의 생명이나 건강은 본인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한들 네. 본인이 이거 마스크를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주장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조건 시키는 것에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반박할 것도 수 있어야 네, 한다. 네,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도자가 그렇게 뭐 지침을 내린다고 하면 분명히 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